안녕하십니까. 호랑이띠 병일간 기해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작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살펴볼게요. 얘는 그 상관으로 작동을 하죠. 그 상관기가 작동할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은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가해지죠. 그래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 직장이 아닌가, 다른 직장과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맞는가, 다른 더 좋은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기존에 가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 내가 지금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가, 애들에 대해서 대하는 건 맞고, 와이프나 배우자나 아니면 남편한테 대하는 것들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다른 방식은 없나? 아니면 내가 너무 순종하고 있나? 너무 잘해졌나? 이제는 조금 나도 내 주장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은 천간이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상관으로 작동할 때는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해왔던 어떤 생각의 패턴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기존의 틀에서,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서 조금 멀리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거나 대인관계를 맺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다는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겁살로서 작동을 한다. 겁살은 내가 익숙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낯설고 새롭고 처음 하는 일들에 대한 도전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이 확 많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요. 내가 사는 곳이 갑자기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 살던 분은 갑자기 타 지방이나 서울로 가거나, 또 겁살의 운에는요, 해외 이민을 갈 일도 많이 있거나 아니면 여행을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내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게 겁살의 운이라는 것 있고요. 또 하나는 천을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인, 참 좋은 말입니다. 귀인이라 하면, 귀인은 아주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사주는요, 매우 현실적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돈 많은 사람이, 천억을 가진 사람이 있고, 1억 정 가진 사람이 있어도 1억 가진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의 혜택을 주고 1000억 가진 사람이 나한테 혜택을 안 주면 1억 가진 사람이 귀인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도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는 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은 귀인이 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귀인이 올 때에는 보통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 귀인의 현상이 나타나곤 하지요. 일단 문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큰 좋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얻은 거는, 문서는 어떤 기술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기해년의 기운을 받는 올 가을부터, 무술년 늦가을부터 내가 명리학에서 막혔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스승을 또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만나든 영상을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발표했던 저술을 통해서 만나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왜 이 사람을 몰랐지?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명리하게 한 꼭지를 틀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들도 천을귀인의 해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어떤 귀인이라는 것은요,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해라는 게 글자가 병일간한테는 어떤 편관의 기운으로 쓰입니다. 자, 편관의 기운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일에 약간 무모해 보이지만 도전을 했을 때 누군가 그런 것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해외의 회사에 내 스펙이나 내 실력으로 되지가 않지만 과감하게 도전을 해봤을 때 거기서 누군가 나를 잘 봐서 자네라면 역시 한번 해볼게 하면서 채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귀인의 도움을 받아서 채용이 되는 거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큰 조직과 계약을 하려고 납품이나 용역 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트라이를 해봤을 때 나의 그동안의 포트폴리오나 어떤 내 사업 경력으로서는 이루지 못하겠지만 누군가 내 제품을 잘 보거나 나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계약은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귀인입니다. 귀인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예측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도움이나 생각이 나한테 깨달음을 주거나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할 때 어떤 한 꼭지를 틀 수 있는 계기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계약을 할 때 도움을 받거나 내가 취업을 할 때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천을귀인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병일간한테는 내년이 어떤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한다는 점, 이 점을 인식하시고요. 기운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분한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애정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정운. 보통 애정운을 살필 때 관성의 변화나 재성의 변화를 많이 살피게 됩니다. 근데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조금 달라지겠는데요. 남자의 경우는 이 관성의 운이 들어왔을 때, 편관이든 정관이든 관성의 운이 들어왔을 때 보통 자식 생산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내일을 낳는다는 것은 결혼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 자식 생산의 의지가 강해지고 그런 인연이 닿기 때문에 애정운은 결혼운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운이 지금까지 애정을 가졌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년에 결혼을 하게 될 개연성이 높게 되는 거지. 물론 결혼운이었다고 그랬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산다, 평생 해로한다, 이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사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뒤는 모르겠고 결혼은 운이 열려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자한테도 관성이 왔을 때 이런 경우는 남자로 봅니다. 그래서 여자한테도 결혼은 열려있지요. 다만 편관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내가 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는 마음에 드는데 하나가 조금 좀 그렇네, 이러면서 100%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자한테도 애정운은 결혼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기해년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물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재물운은 계약에서 나옵니다. 자, 계약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큰 곳과 계약을 맺었을 때 굉장히 재물이 생기게 됩니다. 자, 큰 곳이라면 뭐 정부가 제일 크겠죠. 또 대기업이 제일 크겠죠. 또 중소기업 중에서 중기업이 크겠죠. 아니면 소기업이라도 알짜 회사가 있겠죠. 이렇게 내가 개인과 개인으로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런 단체를 상대로 해서 납품계약이나 용역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급계약, 뭐 하도급계약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년에 유리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동안 거래했던 데만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곳, 낯선 곳 이런 것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건설업 쪽을 갖다가 계속 트라이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인테리어 분야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건설에 내가 이 건설 쪽에 현장 쪽에 있었다면 이번엔 분양 쪽에서 한번 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해 있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그 도전에는 귀인이 도움을 받으니 내가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기해년에 나한테 주어진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재물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물운은요, 재물운은 했고, 취업운을 보겠습니다. 취업운은 매우 좋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크고 좋은 기업에 도전하셔도 됩니다.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기업이라면 두드려 보십시오.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해보다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어떤 일정한 자격 정도는 갖춰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스펙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귀인의 도움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크고 좋은데 취업을 한다고 하면 될 수도 없거니와 그 일을 자기가 해내기도 어렵겠지요. 그러니 자기 수준에 맞는 일을 도전하되 다른 때보다는 취업운이 열려 있으니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시면 귀인의 도움에 의해서 취업의 기회가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기존에 어떤 내가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곳에 발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낯설고 힘든 곳이라도 과감하게 가십시오. 스트레스는 받고 힘든 환경이지만 이렇게 2해, 3해 지내다 보면 거기서 본인한테 새로운 10년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 또한 내년에 병일간한테 주어진 어떤 숙명적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시험을 보겠습니다. 시험운에 대해서는 어떤 합격운이라고 할까요? 합격과 발령 쪽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아주 많이 열려 있습니다. 비록 내 실력은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운이 좋아서 됐어. 근데 딴 때는 어떤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그 후에 발령 나는 게 보통 통상적인 상황인데 나는 운 좋게 합격되자마자 3개월 내에 바로 발령을 받았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했던 분이라면 내년을 좋은 합격의 기회와 새롭게 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십시오. 특히 국가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병일간 또 정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힘내십시오. 내년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다만 시험은 합격하고 발령은
내가 생각한 그곳이 아닌 좀 낯선 곳, 그 때에 따라서는 기대보다 훨씬 좋은 곳일 수 있고 훨씬 안 좋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곳으로 발령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가능합니다. 그러니 시험원에 대해서 특히 오랫동안 시험 공부하시라고 애쓴 분들 내년 한 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못 보겠다 하는 심정이 들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합격이라고 하는 좋은 결과로 보상을 받으십시오. 내년은 그런 행운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제조업 하시는 분,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요, 고객을 개인 고객을 놓으면 안 됩니다. 단체 고객, 집단, 국가, 기업, 이렇게 어떤 체계화된 곳에서 납품 계약을 맺으십시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누군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유통업 하시는 분, 유통업은 이제는 조금씩 기울어 갑니다. 이제는 유통업을 갖다가 확장이 아닌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통업 품목 중에서 품목을 줄이십시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고 이익이 작은 부분부터 줄이십시오. 사업을 확장했던 분이라면 내년부터는 축소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규 투자 확장 절대로 금물입니다. 아직은 시기가 아닙니다. 요식업을 했던 분들이요, 내년에 다소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는 게 손님 줄고요, 매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스트레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요식업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요, 규모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 마찬가지로 줄여야 되겠죠. 내 몸은 힘들지만 내 몸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버텨야 됩니다. 버티기. 그래서 장사가 올해도 안 됐는데 내년에 또 힘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어려운 시절을 갖다 상정하시고 어떤 많이 줄이시면서 일종의 결단도 필요한 시기가 내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호랑이띠 병일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